공직 생활로 가면 갈수록 이득입니다. 대기업 가셔도 되고요. 크면 클수록 좋은 회사로 가셔라. 왜냐? 너무 이쁨을 받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자, 이번 시간은 태어난 얼로 보는 우리 토끼띠 분들의 운세를 한번 알아볼 거고요. 네. 선생님께서 느껴지시는 우리 토끼띠 분들의 전체적인 기운, 느낌 자체는 좀 어떻게 느껴지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토끼띠 분들 항상 보면 여러 사회생활을 할 때마다 늘 숨어 계세요. 늘 숨어 계시고 언제나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매력이 늘 발산되어집니다. 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 사이를 이어준다고 할까요? 늘 좋은 관계를 맺어줄 수 있게끔 이어주는 그런 중개자 역할도 하고 계시고 또 성격이 되게 온화합니다. 온화하기도 하고 굉장히 순둥순둥하기도 해요. 물론 이제 한번 욱할 때는 어쩔 수가 없지만 대체적으로 온화하고 따뜻하고 제일 이제 무난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제일 좋은 띠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인간관계 자체가 되게 원활하신 분들이 맞아요. 많이 계시네요. 맞습니다. 인기도 많으시고. 인기도 되게 많은 편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 특정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조금 미운 털이 박히는 편이기도 해요. 또 어쨌든 많은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그 안에 또 뭔가 이런 마찰들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네. 좋습니다. 우리 토끼띠 분들이 이제 또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참고하실 수 있게 좀 태어난 월에 따른 좀 운세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네. 선생님께서 첫 번째로는 유독 이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좋다 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태어난 월과 태어난 연도에 따라서 매칭이 조금 달라요. 어떤 연도에 그 태어나는지에 따라서 월이 좋을 수도 있고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조금 감안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019년도 3월에 태어난 토끼띠 분들과 2020년도 3월에 태어난 토끼띠 분들이 둘 다 좋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 해마다 기운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대체적으로 좋은 부분은 또 있다. 그런 것들은 공통점은 있기는 하다. 요거는 감안은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월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운의 흐름 가운데에서 좋은 부분 딱 세 가지 딱 꼽아보자면요. 네. 일단 3월과 5월 그리고 7월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각각 하나씩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3월 같은 경우에는 만물이 이렇게 돋아나는 시기이죠. 이게 양력 기준이 아닙니다. 음력 기준입니다. 봄의 기운이랑 함께 태어나서 굉장히 활달하기도 하고요. 토끼띠 분들이 되게 내성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되게 활발하고 활달해요. 그리고 맞는 집을 찾았을 때는 이렇게 활발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사회 집단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운동량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부족한 곳에는 내가 가서 온갖 일을, 잡다한 일들을 다 하게 돼요. 그만큼 부족한 곳에는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안 좋아할 사람이 없죠. 이쁨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쁨을 많이 받으면 윗사람이 되게 좋아하겠죠. 맞습니다. 윗사람이 되게 좋아하니까 그냥 너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거 해. 기회가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줄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귀인 떡도 보고 기회도 생기고 그러면은 승진을 하겠죠.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더 높은 곳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은 공직 생활로 가면 갈수록 이득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가셔도 되고요. 네. 조직 생활로 가셔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면 클수록 좋은 회사로 가셔라. 왜냐? 너무 이쁨을 받기 때문에. 대기업으로 갈수록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렇죠. 설령 여기 회장이 자녀가 없다 이러면 줄 수도 있어요. 그 자리를. 야, 너무 좋죠. 그 정도로 뭔가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관계에서 신뢰가 있으신 분들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절대 배신 안 해요. 이분들은. 음력 3월생 분들은 그만큼 좋은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좋은 사람들, 귀인이 많이 따라오시는 분들이 3월 분들이신 거네요. 맞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까 선생님께서 맨 처음에 이제 마찰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런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사실 이렇게 좋은 기회와 귀인의 덕을 얻게 되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덫을 놓을 수도 있고요. 네. 누구는 이간질을 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시콜콜 내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이렇게 따지고 넘어가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이쁨을 받는 만큼 나는 그거에 대해서 감당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감수해야 돼요. 내가 그 복을 받는 것도 어찌 보면은 너의 자리를 뺏는 것은 아니지만 너의 기회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맞으니까 내가 그만큼 잘할게 라는 마음으로 고맙다라는 마음가짐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 왔을 때 잘 잡는 것도 너무 중요하니까 선생님 말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5월생 맞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봄의 파릇파릇한 그런 기운 따라서 이 5월생, 음력 5월생 분들이 사람들을 되게 많이 도와줍니다. 5월이 되면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죠. 그래서 그만큼 사고도 많이 일어나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분들은 마음이 많이 여려요. 그래서 여린 만큼 또 어떤 힘든 사람들을 지나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분명 나도 어떤 귀중한 어떤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지나치고 넘어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나의 귀한 시간을 분명히 쏟아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2배 이상으로 또 받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 은덕을 또 받는데 그게 언제 받느냐? 가까운 시일 내로 또 받게 됩니다. 즉 뭐냐면 이 5월생 분들이 이 힘든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이 도와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면접관인 거예요. 이야, 사실 이렇게 베푼 만큼 그게 돌아오는 것도 타고난 복이라고 정말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베푼 만큼 사실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너무 많고 맞습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경우도 많은데 그만큼 돌아오는 거니까 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수록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베풀고도 안 돌아오는 띠도 있어요. 맞습니다. 성과도 없고 늦기도 하고. 근데 이분들은 그게 성과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면접을 보러 가기 위해서 엄청 빨리 뛰어가고 있는데 누가 엄청 다쳐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해준다고 면접 시간을 놓쳤어요. 근데 하필 치료해준 사람이 면접관이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뭔가 베푼 만큼 돌아오는 것들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거를 꼭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뽑아주신 달 음력 7월생입니다. 음력 7월생 분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력 7월생 분들은 날씨가 많이 덥죠. 근데 7월하면 우리가 더운 날씨만큼 비도 많이 내려요. 시원하기도 하죠. 네. 근데 태풍도 옵니다. 그만큼 변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갈팡질팡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덥다는 그런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 일관성이 있어서 이분들이 뭐 하나 잡으면 일단 꾸준히 뭐 하나를 잡고 갈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하나 잡은 것은 일단 한 몫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3월, 5월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기는 하지만 7월생 분들도 일단 잡은 것에 대해서는 한 몫은 할 것이다. 실패는 안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몫은 확실하게 챙기시는 분들인 거네요. 맞아요.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정해진 목표나 원하시는 것들을 한 가지만큼은 정말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너무 큰 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게
뭔가 하나도 이제 이루기가 어려운데 맞아요. 그래도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으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좀 반대로 이달에 태어나신 분들은 정말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되게 이제 잘 되는 이제 음력 뭐 3월, 5월, 7월생이 있는가 하면은 좀 더 조심해야 되고 또 태어난 월이 뭐 이제 2월생이다 혹은 몇 월생이다 일수록 건강을 조심해야 되거나 사람을 조심해야 되거나 이게 정해진 게 또 있습니다. 특히 2월생 같은 분들은 매번 조금 실수를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번번이 시행착오가 너무 많다. 하지만 여러 번 시도를 해봐야 돼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월생 분들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이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계속 해보세요. 내가 이거를 계속 해봤는데 해봐도 이거는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포기하고 넘어가 버리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귀인과 또 이제 사람의 이런 복 그리고 또 이 분들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임덕이나 기회의 운 모든 것들이 날려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행착오가 너무 많다 할지라도 일단은 계속 해봐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좀 어떤 말씀을 가장 해주고 싶으실까요? 이분들이 일단은 두려움 때문에 이제 한 2번, 3번 하다가 포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마음이 여려서 그래요. 마음이 여려서 그런 건데 어떤 위로나 어떤 용기의 말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 이 2월생 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띠 중에 가장 큰 강점은 기회와 인덕입니다. 그래서 이 인덕과 기회는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떤 기회도 어떤 인연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무엇라도 해야지 무엇라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라도 시작을 해봐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뽑아주신 우리 조심해야 될 월생 분들이 좀 계실까요? 음력 9월생입니다. 그리고 음력 11월생입니다. 모두 다 가을의 선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가을이라는 것이 모든 것들이 건조되어져 감과 동시에 변덕도 동시에 들어오죠. 그리고 태풍도 같이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도 많이 오고 태풍도 불어오고 말라갈 것들은 말라가고 되게 불안정함이 동시동반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정하다. 내 마음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자체를 좀 늦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성취가 늦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음력 9월생 분들과 11월생 분들은 내가 늦게 시작했다는 것 자체는 망각해요. 근데 성취가 늦게 된다 라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너무 그 결과에 대한 생각하다 보니까 또 자책을 하게 되고 왜 나만 늦게 되지?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이제 생각이 많으시다 보니까 번뇌망상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자꾸 느리다, 늦었다는 것이 더 늦다고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우울증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띠입니다. 생각이 많으시다 보니까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단순하게 한번 가보시면은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뽑아주신 우리 11월생 분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생 분들이 9월생 분들과 기질이 거의 비슷해요. 이 10월생 분들이랑은 좀 다른데 9월과 11월생 분들은 거의 동일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좀 생각이 이렇게 많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만해야지 해도 계속 생각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생각이 계속 많을 때 내가 그만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만해야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이고, 또 내가 이 그만해야지라는 생각을 또 했네라는 것도 또 생각이에요. 이게 자꾸 이렇게 생각이 꼬리를 물고 번뇌망상은 자꾸 커져만 가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생각의 꼬리를 또 물었네라고 하면 내가 생각했구나 라고 아주 단순하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알아차리기, 딱 거기서 멈춰야 돼요. 모든 것은 내가 알아차림으로써 일단 이제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일단 멈춰요. 이제 그게 1단계예요. 근데 이게 알아차리는 것부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알아차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각하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먼저 깨닫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책상을 한번 이제 이게 똑똑똑 했을 때 책상 소리가 들린다라고 알아차리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 내가 다른 거 하고 있을 때 이 책상 소리 듣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밥을 먹고 있을 때 우리가 그냥 밥을 먹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이 밥이 찼네, 뜨겁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밥을 먹으면 이 밥은 그냥 뜨겁구나, 이 밥에 집중을 하고 국에 집중을 하고, 이런 단순화시키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생각의 노예가 되질 않아요. 이 생각은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들어낸 습관, 즉 덩어리예요. 그래서 생각의 노예가 되지 말라. 이 생각은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들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들에 계속 끌려다니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허상들의 노예가 되어져요.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무 허구에 빠져서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 낭비가 되고 또 많이 힘들어지게 될 뿐입니다. 정말 이거는 실생활에 곧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토끼띠 분들에게 선생님께서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우리 토끼띠 분들이 굉장히 온화하고 또 따뜻한 마음씨를 가짐으로 인해서 또 많은 매력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죠. 또 사람들 간의 이런 사회생활 관계를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원만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들을 참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굉장히 내적으로는 상처를 또 많이 받아요. 그렇게 상처를 받고 있을 때는 너무 끙끙 앓지 말라. 그리고 너무 많은 깊이 있는 생각이 정말 법다운 생각이거나 또 이제 정말 쓸모 있는 생각이 아니라면, 헛된 망상이라면 일단 1단계에서 내가 또 쓸모없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여기에서 알아차려라.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이 생각을 하면 너무 끝도 없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끝도 없는 생각 속에서 너무 큰 우울감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감은 나 스스로를 해치기도 하고 이분들을 아껴주시는 많은 사람들을 또 이제 해치기도 하고 또 슬프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에너지가 또 큰 만큼 재물과 명예운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잘 사시면 중년 이후에는 언제나 좀 풍요로운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지치시더라도 내가 지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싶으면 조금만 버티시면 됩니다. 조금만 버티시면 좋은 날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거나 자책하시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해 뜰 날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지금만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